베타 카네기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와 방문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한 단계 더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메타 리더십 그룹 대표원장 양지원입니다. 오늘 제 복장 어떻게 좀 보이세요? 좀 약간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좀 해봤는데요. 얘 뭐냐고요? 저 닮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푸짐한, 요즘 많은 분들 만나시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걱정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요, 이런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리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위기를 대처하는 리더의 자세,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고수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역사적으로도 정말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리더들이 어떻게 이걸 이겨나갔던가 하는 걸 우리가 잠깐 돌아가면서 함께 좀 배워봄으로써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는 3개 정도의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서 안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큰일이다, 정말 걱정이네,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 상태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인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총명하다 또는 가장 뛰어난 브레인,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물론 나관중이 상당히 이렇게 각색을 많이 해서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제갈량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제갈량이 이제 조조가 쳐들어와 가지고 강동에 있는 육이라고 하는 그 조카에게 이제 가서 약 1만 정도의 병사만 남아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그 유비를 대신해서 강동의 손권을 만나러 갑니다. 이때 이제 손권을 만나러 갔을 때 했던 정말 중요한 대사가 있는데요. 이때 손권은 사실 자기가 이 왕이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 이 조조와의 그런 그 조카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친인척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내정을 담당했던 장소 등이 뭐 항복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었고,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뭔가 주장하기가 애매한 상태였죠. 이럴 때 노숙과 주유 등이 이미 싸우자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자, 제갈량이 갑니다. 왜 갔을까요? 싸우자라고 설득하러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손권이 물어봅니다. 자, 당신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항복하는 게 낫겠냐, 싸우는 게 낫겠냐, 이렇게 얘기하자 제갈량은 뜻밖에도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손권이 놀라죠.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물었자 제갈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싸워서 이길 수 없겠군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단합된 힘도 없고 조조는 군사도 많은데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권이 좀 흥미가 댕기는 거죠. 너는 어떡할 건데? 이러니까 이때 제갈량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싸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대사를 남기죠. 이 영웅에게는 이 싸움에 임하면서는 항복이란 단어를 생각할 이만큼의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웅이라면, 잡졸이라면 항복할 수도 있는 생각을 하겠지만, 항복은 이미 고려할 컨디션이 아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입니다. 항복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의 문제다. 우리는 영웅이므로 어떻게 하면 이길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영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뉘앙스가 담겨져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네가 이미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이기겠다고 하는 결단을 안 내리고 있으니까, 싸우겠다는 결단을 안 내리고 있으니까 니네 부하들은 저렇게 사분오열되어 있지 않느냐, 안 그래도 수적으로 열세인데 똘똘 뭉쳐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해도 어려울 판에 리더가 흔들리고 있으니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리더에게는 이미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를 찾아내는 거지, 이게 큰일이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우리 구성원들한테 이기겠다는 의지를 심어주기보다 불안감만 전파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리더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불안해하지 말라입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이기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싸워서 이기겠다는 의지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전설적이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나 이 리더에게 훌륭한 롤모델이 계시죠. 그것도 우리 조상입니다. 누구? 서정로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순신입니다. 그분께서 잘 아십니다. 명량에서 12척 플러스 1, 한 척은 수리가 필요한 상태라 싸울 상태가 못 됐고 12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을 때 육군과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자 어떠셨나요? 이순신 장군께서. 아예 싸워서 질 거라는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죠. 수군으로서 여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지상 과제라는 걸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미 싸우겠다는 결단을 내린 상태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지. 야, 씨, 큰일 났네. 이거 12시밖에 없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이기겠다는 결단입니다. 리더가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으면요, 조직은 딱 복지부동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도 이기겠다는 결단을 먼저 내렸고 어떻게 하면 이기지 하는 고민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숙고하고 몰입했던 것이지, 야,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 따위는 안 했을 겁니다. 우리에겐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미 싸움 벌어졌어요. 133척이 아니라 500척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기지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위기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멘토이자 이런 위기 관리에 관한 책을 가장 많이 쓴 베스트셀러인 혁신의 대가 존 코터입니다. 이 존 코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를 닥쳤을 때 이기는 조직과 지는 조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기를 인식하는 그 상태는 똑같은데 지는 조직은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fear,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기는 조직은 sense of urgency, 뭐라고 했느냐? 위기의식입니다. 불안감이란 두려움이라는 거는 야, 큰일 났네, 이러면 좋아, 이렇게 오히려 위축을 만드는 반면에 위기의식은요, 야, 이거 변해야겠네, 싸워서 이겨야겠네 하는 결단을 만드는, 결심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암에 걸리셨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일 났네, 이제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죠. 그래? 내가 너무 그동안 방만한 생활을 했구나. 좋다. 이제부터 내가 맞서 싸우고 몸을 만들고 극복해야겠구나 라고 의지를 다지고, 예를 들면 담배부터 끊고 식생활 관리부터 하시겠습니까? 요 얘기입니다. 위기의식이란 나를 싸우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변화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결연히 가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겠습니까? 야, 정말 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는 불안감이에요. 야, 어려워진 만큼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다. 야, 혁신해야겠다. 달라져 보자. 이런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sense of urgency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이기는 첫 번째 단추이니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이기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이기자는 말을 하더라도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위기에서 이기자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focus on,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What's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가 아니에요.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답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요. 이 답을 찾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효과적인, 전략적으로 게임을 해야 돼요. 지금 사실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오게 됨으로써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이 게임의 룰이 급격히 변화한 겁니다. 이런 게임의 룰이 변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좀 칩한 웨이퍼를 만들지 않고 비싼 쪽으로 집중하다가 무너져 갔던 것처럼 게임의 룰이 바뀌면 게임의 룰을 따라가야 돼요. 도미노 피자가 이런 그 준 피자 같은 혁신적 기업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게임의 룰을 바뀌었다는 인지해서 이 오프라인 시장의 방법을 온라인화로 바꾸어 나가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게임의 룰이 체인징된 거니까 이럴 때는 열심히만 하시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두 번째 답입니다. 전략적인 답을 찾자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좋은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가지 방법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주 쉬워요. 그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답을 찾으려면
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직원들이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바로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이 제일 우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아이디어를 끌어내 봅시다.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다고 회의하면서 야, 너 아이디어 내봐 이러면 안 돼요. 소통을 리더가 잘해야 되는데요. 그들의 아이디어를 묻고 존중하고 이야기를 기울이고 하는 노력이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할래가 아니고요. 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넌 좋은 아이디어가 없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사소한 이 쓸데없는 아이디어일지라도 정말 가치가 없어 보일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이렇게 이 다다익선 자꾸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생각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MBA 스쿨에서 전략 관련된 워크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묻고 생각하게 하고 경청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리더는요. 입 닫고 듣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듣다 보면 아이디어가 팡팡 떠올라요. 그 직원들 아이디어가 아이디어의 단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단추라면 두 번째 단추가 또 있죠. 이 직원들은 결국은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인과 함께 그 오래간만에 브런치를 먹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바글바글하던 집이. 그때가 이제 코로나의 위기의 이 두려움이 막 펼칠 때였는데 근데 뜻밖에도 주인이 손님이 없어요 이러면서 내온 음식이 더 바짝 튀기고 양도 그렇고 싱싱하지도 않고 엉망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고객이 떠나지 않으면 절대 조직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고객들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세요. 고객들을 찾아가세요.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들이 지금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하고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 팁은요. 밖으로 나가십시오. 리더가 끙끙대면서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럴 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위축해서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리더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우리가 지금은요. 그런 서로가 친밀감을 만들기 위한 모임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과 지혜로운 분들을 만나시고 열심히 생각하고 정보가 많은 분들을 만나셔서 그분들과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나누는 대화를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한 포인트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정말 긍정적이고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나가세요. 일주일에 보통 3명 이상은 꼭 만나십시오. 자, 마지막 팁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면요. 다양한 정보 채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튜브도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늘 접하던 채널 말고요. 새로운 채널, 새로운 이런 그 소스를 많이 확보하셔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효과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소통과 대화한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죠. 몰입. 우리가 집중적으로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집중하면 몰입력이 향상되어지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처럼 집단 몰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을 몰입시키면 아이디어가 더 잘 나오니까 몰입하시고 집단을 몰입해 보세요. 마지막 팁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렇게 불안하기보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시작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 전략적이 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은요. 단기 목표를 정하고 당장 실행하라는 겁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찾았다고 해서 이걸 1년짜리 이렇게 하시면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서 전쟁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배 위에서도 화살을 쏴서 정확히 맞추는 걸 하겠다 이런 것처럼 좀 더 세밀하고 실행적인 타겟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셔야 되는데 단기란 길어야 한 달, 짧으면 1, 2주 이렇게 딱 눈앞에 목표를 하나 정해가지고 집중시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 팁을 드렸는데 제가 3명의 멘토를 조언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에릭 슈미트라는 구글의 전 CEO입니다. 이 사람은 구글의 똑똑한 인재들을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이라는 방법을 썼죠. 소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존 코터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하는 힘을 깨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죠. 오리지널스의 저자입니다. 왓튼 스쿨의 석좌 교수인데 이분은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 이런 생각하는 힘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리지널스라는 책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나시면 좋은 멘토입니다. 이분은 이 책도 참 좋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팀 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댑트라는 책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줬는데요. 좀 오래된 책이에요. 하지만 지금 꼭 읽어보셔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던집니다. 당신은 반드시 망한다. 우리는 망합니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안 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이런 위기에 대처해 봅시다. 이런 말이 있죠. 답을 정한 다음에 뛰실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뛰면서 생각하십시오. 뛰다 보면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앉아있지 말고 뜁시다. 고맙습니다.